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거주하기 가장 좋은 지역과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유타, 일리노이 등 순서로 탑5가 발표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중상위권인 14위에 올랐고 꼴찌는 미시시피주였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류로서 사회 주도층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 세대 하면 역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후 세대로도 불리는 미국을 오랫동안 대표해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입니다. 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출산율이 높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난 이제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출산율이 높던 시대를 상징하는 명칭을 가진 세대였고요. 베이비 부머들이 근데 1945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은퇴를 한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적인 세대 위치에서 내려가 있고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주류가 된, 미국의 주류가 된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 뒤를 이어서 현재 미국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이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제치고 주류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다수는 이제 은퇴한, 리타이어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로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 주영석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미국 사회의 주류 위치에 올라섰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를 의미하는데요. 그 미국 일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가보면 역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 소비에도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소비자의 21%가 또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소비자 5명 중에 1명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생산 그룹에서도 핵심이지만 소비 그룹에서도 또 역시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밀레니얼은 노동과 생산 그리고 소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숫자상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소비시장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소비량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도 역시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 지금 현재로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소비, 양대 축에서 모두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견인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온라인 통계 분석 회사인 월러톱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중요한 세대인데 그럼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 주거비용, 교육과 건강, 삶의 질, 경제 등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단 그 밀레니얼 세대들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사이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에서 1위가 워싱턴 DC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가 1위고요. 2위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각보다 이 알래스카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3위는 중서부 콜로라도주입니다. 콜로라도주. 그리고 4위가 워싱턴주. 워싱턴 DC는 이제 특별 디스트릭이고 워싱턴주,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가 4위.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최소 거주, 그렇다면 가장 적게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동북부의 버몬트주가 51위로서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적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50위였고요. 메인이 49위, 메인주가 49위, 그리고 뉴햄프셔가 48위, 매사추세츠가 47위. 그래서 보면 다 동부입니다. 동부에 있는 그 주들이 최소 거주 5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 주거 비용으로 구분하면 최소의 주거 비용이 드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1위는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쓰면서 살고 있고, 2위는 미조리주입니다. 그리고 3위는 오하이오, 4위는 웨스트 버지니아, 5위가 미시건. 그래서 이 주거 비용 최소는 대부분 중북부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역시 중부 지역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주거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면서 사는 곳이 어디냐? 1위 가장 많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가 51위. 그래서 하와이가 가장 그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곳이고, 바로 그 다음 50위가 캘리포니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주거 비용이 아주 비싼 곳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레곤,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이 밀레니얼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거기에 뭐 평균 소득, 주택 소유 비율, 실업률, 건강보험 가입률, 뭐 우울증 비율, 부모와 동거 비율, 각가지 부문을 다 조사해서 그걸 통합해 가지고 총점을 매겼는데요. 그 월러톱이 매긴 총점을 보면 베스트 스테이트 for Millennials에서 종합 1위는 워싱턴주입니다. 예. 서부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이 있고 오레곤 위에 워싱턴이 있죠. 그 워싱턴주가 총점 67.45점으로 1위에 올랐고요. 워싱턴주는 삶의 질에서 2위, 경제의 어떤 건강도 면에서 3위, 밀레니얼 인구 비율 4위, 적당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어퍼러블한 부분에서 6위.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워싱턴 스테이시 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싱턴주 다음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워싱턴주 다음은 워싱턴 DC가 65.34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주가 1위, 워싱턴 DC가 2위인데요. 워싱턴 DC는 삶의 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교육과 건강보험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위는 63.72점의 매사추세츠주가 올랐는데, 교육과 건강보험 부분 3위, 삶의 질 4위 이렇게 차지했고요. 유타주, 중서부의 유타주가 62.90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경제 건강도 면에서, 건강한 경제 면에서 1위에 올랐고, 교육과 건강보험 7위, 삶의 질 9위 역시 높은 순위 기록했고요. 그 중북부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가 60.28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적당한 가격 주택 구입, 어포러블 하우징 면에서 2위에 올랐고요. 교육과 건강보험 4위, 그리고 삶의 질 8위. 그래서 역시 일리노이주도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바로 네. 캘리포니아주인데 네. 캘리포니아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궁금한데요. 캘리포니아는 56.19점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위면 뭐 50개 주에 더군 워싱턴 DC까지 들어가니까 뭐 중상위권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이 부문별로 보면 극단적인 만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순위가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캘리포니아가 상위권에 올라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밀레니얼 인구 비율에서 5위. 캘리포니아에 많은 밀레니얼들이 살고 있고요. 한 달 평균 소득도 5위.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비싼 만큼 아무래도 임금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니까 한 달 평균 소득도 5위고요. 삶의 질 7위. 캘리포니아가 뭐 물가가 높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살면 여러 문화시설, 뭐 여러 여행도 갈 수 있고 좀 좋은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삶의 질은 7위입니다. 높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순위가 중위권인 부분은 교육과 건강보험이 19위. 그래서 중위권이고요. 경제 건강도 부문 22위. 역시 중위권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순위가 이제 하위권인 부분은 적당한 가격의 주택 구입,
어포러블 하우징 면에서 40위 하위권입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의 큰 문제가 이 노숙자 문제, 어포러블 하우징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는 밀레니얼들에게도 숙제가 되고 있고요. 실업률, 밀레니얼들의 실업률이 42위로 역시 높은 편이죠. 그래서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최하위권, 캘리포니아 순위가 거의 바닥인 경우도 있는데 주택 소유 비율이 49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권인데 역시 그 워낙에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밀레니얼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사이 나이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집 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주택 소유 비율 49위, 부모와 동거 비율이 49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도 사실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는 밀레니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최하위 수준. 그리고 주거 비용 50위. 이건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LA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참 주거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도 최하위 수준. 역시 그래서 집과 관련된 부분은 캘리포니아가 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순위를 보니까 이게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마찬가지가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런 순위를 보면서 어느 지역이건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편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위를 차지한 워싱턴주나 2위에 오른 워싱턴 DC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 있지만 그런 1, 2위를 차지한 지역들도 편차가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 편차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1위를 하고 2위를 차지했는데 밀레니얼들이 볼 때는 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에도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역은 없지만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밀레니얼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고 밀레니얼들이 많이 있어야 그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각 지역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모든 지역들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편차가 없을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이꼴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최상위권 지역들은 모두 그런 편차가 적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밀레니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은 또 최하위권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최하위권 지역들은 어떻게 최하위권이냐? 그런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많건 적건 떠나서 일단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위권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이 최하위권에 내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상위권, 최상위권에 가까운 부분도 몇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전국 각 지역들이 이런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밀레니얼들이 많이 살아야 그런 밀레니얼들이 소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들이 많이 사는 건 밀레니얼 자신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생산적으로나 소비적으로나 미국의 중심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밀레니얼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들은 장래가 밝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밀레니얼 세대가 적거나 계속 줄어드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좋은 면들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면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밀레니얼들에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지역이 되면서 밀레니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있어야 생산력도 높아지고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요. 또 모든 주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또 새로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주도하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경제 주축이 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20대에서 40대 사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부터 최소한 수십 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한창 일을 많이 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워싱턴주, 콜로라도, 알래스카 등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서부 지역이 밀레니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나 흥미롭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